자, 오늘은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의 수단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그 두 번째 시간 정보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통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정보화 사회가 정보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우리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가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 그리고 정보화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정보 사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정보화가 우리 생활을 마찬가지로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줬지만 정보에 따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정보화가 어떤 거냐, 정보화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보화라는 것은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활용하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이용, 가공하는 현상을 우리가 정보화다. 즉, 얘들아, 우리가 막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막 정보를 맞지? 빨리 정확하게 수집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에 맞게 가공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기사로 올릴 수도 있다라든지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올릴 수 있다든지 또는 TV 뉴스로 올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정보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보화 사회는 말 그대로 정보가 곧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즉 정보 자체가 돈이 되는 사회, 이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실제로 맞죠? 부가가치를 창출한단 말이야. 이런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정보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맞죠? 이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화에 따라서 생활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생활 양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자, 정보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부터 보도록 합시다. 생활 공간의 변화. 자,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생활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가상 공간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가상 공간으로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상 공간, 즉 대면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정보를 매개로, 맞죠? 익명이 보장되는, 나를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가상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상 공간이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을 해서 업무 및 소비 공간의 변화로 공간적 제약이 감소됐다라는 얘기. 즉
업무와 소비 공간이 변화가 됐어요. 지금 저희도 이 정보화 시대의 하나잖아요. 제가 강의를 녹화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호서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다 듣는 거 맞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거는 지금 제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터가 학교가 아니더라도 맞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 및 소비 공간의 변화로 공간적 제약이 감소되었다라는 얘기죠. 공간적 제약이 감소되었다라는 얘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가 예전에 우리 것만 샀지만 우리 이제 직구도 하잖아요. 이렇게 확대되고 그 다음에 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간적 제약이 감소됐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우리 이따가 교과서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볼 건데요. 지리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맞죠? 과 같은 공간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맞지? 이게 다 공간 정보 기술이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되냐? 이것을 활용해서 교통, 토지, 해양, 재난, 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지리정보 시스템 요거는 이따가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 공간이 변화가 있었으면 자, 두 번째로는 생활 양식은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 세 가지 측면으로 볼 거예요. 우선 정치적 측면, 두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 측면.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생활 양식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정치적 측면에서는 맞지? 우리 SNS나 맞지? 누리소통망 SNS나 또는 가상 공간을 통해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맞지? 가상 공간을 통해서 정치적 견해를 밝혀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트위터를 이용해서 맞지? 정치를 했던 뭐 마음에 안 드는 장관 해고시키고 맞지? 막 여러 가지 경고를 날리고 이렇게 했던 맞죠? 또 우리 청와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건의하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맞지? 국민청원.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것들도 올림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라든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전자투표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서명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인터넷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얘들아 첫 번째로는 이거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가 엄청 활성화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터넷 쇼핑, 홈쇼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그 다음에 원격 근무, 화상회의. 특히 우리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원격 수업도 하고 맞죠? 화상회의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면 회의보다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원격 진로라든지 원격 교육, 맞지? 그 다음에 문화가, 맞죠? 여러분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요즘은 뭐 왓챠라든지, 맞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문화의 확단 속도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사회 문화에서는 우리가 원격 진료라든지 또는 원격 교육도 있고 원격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맞지? 문화의 확장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가, 맞지?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생활 공간이 이렇게 변화되고 생활 양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화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정보에 따른 문제점 보도록 합시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생활 침해. 자, 두 번째는 사이버 범죄. 자, 세 번째는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사생활 침해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고 해킹 문제가 있고요. 또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나 휴대전화기 위치 추적 등의 기술들로 인해 인간 개인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생활에 침해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사이버 범죄죠. 맞죠?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사기, 유해 사이트 운영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정보 격차인데요. 말 그대로 정보에 대한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자, 보자. 선생님이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서 선생님 조카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유튜브는 어떻게 올리는 거니, 뭐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조카는 아주 능숙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스마트 기기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맞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에서 차이가 나면 지역 간, 특히 계층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이제 선생님도 고3 때 담임 선생님한테 매년 이제 저기로 했단 말이에요. 만나 뵙고 인사드려서 뭐 저녁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그 선물을 드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그 깨톡 문자를 봤더니 그 주문이 취소가 됐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선생님이 고3 때 담임은 선생님이 저기를 배송지 입력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취소가 돼버린 거지. 근데 아마 이제 정년을 거의 앞두셨거든. 정년을 하셨나? 앞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배송지 입력하는 거를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가 됐는데, 예, 선생님이 아예 배송을 받아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식사를 하면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계층 간에.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 조카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맞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격차로 인해서 선생님이 보낸 선물을 못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즉 정보 격차가 생긴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정보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우리 해결 방안을 살펴봐야 되겠죠? 해결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 사회적 차원은 우리 보면 사회적은 뭐 법 또는 제도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 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법령을 정비하고 또 강화하고, 맞지? 그 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사이버 범죄에 막기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복지제도 확대해야 되고, 맞지? 복지제도 확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맞지? 이렇게 법과 제도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우리 생활 태도, 우리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길러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지키는 등, 맞지? 정보윤리. 정보윤리를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정보에 따른 변화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이용, 가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가 이루어졌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바로 이 사회가 정보사회가 되었다라는 얘기. 자, 정보화가 생활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생활 공간은 가상 공간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여기에서 과학 속의 사회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GIS 또는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같은 공간정보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통, 토지, 해양,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기술이 활용 분야 보면 농업은 토양관리, 해양에서는 어장관리, 도시에서는 수자원관리, 재난재해, 지진, 홍수 이런 것들 예측하고 위험지를 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 GPS 보도록 합시다. GPS. GIS가 아니라 GPS가 나왔네요. 우리 책에는. 자, 보도록 합시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보면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어느 정거장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는 GPS를 이용한 것입니다.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인공위성이 정해진 지구 궤도를 돌며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판단하는 정보 기술이다. 여기 정의가 나왔네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맞죠? 인공위성이 정해진 지구 궤도를 돌며 신호를 수신하여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공간 정보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평면이 아닌 3차원이기 때문에 새 위성의 위치와 수증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위치를 파악하죠. 하지만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 도달 시간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4개 이상이 위성에서 전파를 수신해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길 안내기. 맞지? 어, 차량 항법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혼잡한 도로를 어떻게 피해가는지, 가장 빠른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인터넷 지도나 서비스,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GIS 여기 옆에 좀 잠깐 볼까요?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는데 GIS가 요 밑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GPS고요. GIS는 공간 정보 자료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여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 가공하여 각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니까 정보화해서 지도화해서 담아놓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정보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눴는데요. 자, 살펴보다. 자, 정보화는 우리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분석 처리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자, 중요하다,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 자, 보자. 예전에는요, 일방향 소통을 했어요. 일방향. 일방향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TV, 라디오, 맞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가서, 그러니까 어디를 놀러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맛집을 찾고 싶어. 그러면 우리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정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맞지?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올린 정보를, 맞지? 올린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보를 취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맞지? 취득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 또 내가 당진에 어떤 맛집을 소개했단 말이야. 나의 페이스북에.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거를 검색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쌍방향 소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뭐 일방향 소통 같은 경우에 뭐 TV나 라디오에서는 되게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정확성은 되게 뛰어나죠. 그런데 우리 쌍방향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고, 쌍방향 소통이 어떤 의미인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누리소통망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을 통해, 자,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을 할 수 있고, 뭐 전자투표, 청원이나 서명, 시민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맞지? 뭐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적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또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쉽게 볼 수 있고, 원격 근무나 화상회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사회 문화적으로 원격 진로나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문화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정보에 따른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 이거는 진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확인해 주세요.
자, 정보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정보화에 따른 문제는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CCTV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을 발전하여 개인이 감시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사이버 범죄입니다. 가상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이버 폭력이나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사기, 유해 사이트 운영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요. 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국가적 차원과 국가사회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법,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습관,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개인정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규범화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강화하고 인터넷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사이버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인터넷 습관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지키며 정보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을 키우는 활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보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보도록 합시다. 자, 정보 격차라는 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층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걸로 정보의 접근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정보격차의 의미가 나와 있는 거죠. 자, 보자.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와 일반 국민과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사랑의 그린피쉬를 보급하고 무상 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맞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반 국민 대비 소외계층 정보화 수준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맞지? 컴퓨터 인터넷 접근에 대한 용이성을 나타내는 접근 지수는 높은 반면, 컴퓨터 인터넷 사용 시간과 정보 활용 수준을 나타내는 활용 지수는 낮게 나타난다라는 얘기. 자, 접근 지수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맞지? 활용 지수는 이렇게 접근 지수보다 떨어진다. 특히 농어민과 장노년층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부가가치를 맞지?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 격차를 빨리 해소를 해야 어떤 세대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부위 계층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장 스스로 정리하게 나왔는데요. 우리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요. 학습하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교과 시간, 대면 시간에 한번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교 사이버 윤리 현장 만들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화에 따른 정보화 정보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것으로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중에서 2단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는 사람들은 대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